자, 저도 아침에 여러 가지 지금 생필품을 많이 쓰고 왔거든요. 뭐, 양치도 하고, 그 다음에 세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런 생필품,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어요? 저는 예전에 광고 보고 많이 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좋다더라, 이러면 한번 써보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꼼꼼한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성분을 막 검색하고 이렇게 해서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선전하면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생필품에 대한 이제 유해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근데 이게 왜 지금 다시 또 이 얘기를 드리냐고 하면 아직까지도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옥시 제품 안 쓴다고 난리가 나고 이랬었는데 지금 또 마트에 가면 옥시 제품이 또 진열대에 다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아 이제 조심해서 써야지 좋은 생필품 골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기사가 이제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의 화두는 거의 코로나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제품들이 진열이 되면 그런 것들을 또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가습기 살균제가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몰랐고 90년대 중반부터 이 살균제가 계속 판매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1차 피해 조사하고 2차, 3차까지 진행이 될 때는 사실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담해서 이렇게 그 조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4차 피해 때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서 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역학조사를 했고 그 역학조사를 해보니 아, 이 가습기 살균제가 정말 영향을 미쳐서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때 당시에 이제 조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그러니까 2019년도 4월 19일까지 피해자가 6천 명이 넘었어요. 6천 명이 넘고 사망자가 1천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인정이 된 피해자가 단 600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피해 보상도 이제 신청 후 2년 동안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2016년도부터 일단 피해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조사가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피해자와 이제 수치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피해를 보셨던 분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저는 안성우라고 합니다. 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이자 가족인 아버지고요. 저희 집사람과 그때 뱃속에 있던 태아가 사망을 했고 현재는 저와 이제 저희 아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서 폐섬유화를 앓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천연 성분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고 덴마크에서 인증한 제품이라고까지 표시가 되어 있었고 쓴 거는 한 많이 써봤자 3개월 사용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3개월 사용했는데 임신한 와이프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두 분 다 이제 그 죽게 되었고 지금 한 명 이제 있는 아들도 지금 폐섬유화증을 앓고 있어서 저분이 지금 아예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거제도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뒤에 영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거기에 PGH 성분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습기 살균제 이제 사용했던 회사가 옥시 제품 중에는 PHMG하고 PGH하고 이 성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흡입을 했을 때 유해성에 대한 근거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에 이게 폐섬유하고 인과관계가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계속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증상은 감기나 폐렴처럼 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간질성 폐렴으로 갔다가 폐가 딱딱해지면서 폐섬유화로 이렇게 이제 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회사의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보면 SK케미컬 그때 당시 유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고 애경에서 이제 만든 제품은 CMIT하고 MIT가 적혀 있는데 이 성분이 뭐냐면 그냥 씻어내는 용도로 쓰기에는 괜찮은 성분이거든요. 화학
성분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폐로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계속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런 제품들을 사실 근데 가습기 살균제를 쓸 정도면 우리 이제 가족의 건강을 어느 정도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썼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습기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냥 쓰기에는 뭔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살균제를 삽입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06년도부터 시작된 이제 원인 미상의 이제 소아 사망이라든지 2011년도에 폐질환으로 임산부들이 대거 사망을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이슈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컬에서 만들었고 홈플러스, 롯데, 애경, 이마트, GS, 다이소 이런 데서 다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PB 상품으로도 다 생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판매처가 이제 애경으로 나왔는데 판매만 했다고 본인들은 해명을 했기 때문에 유해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거 명령에서도 제외가 되기로 제외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제품들이 또 그 당시에 팔리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만약에 처음에 그 사태가 일어나고 누가 몇 명이 죽었을 때 1차 조사 때만 해서 이거를 판매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에는 쓰지 않았을 건데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옥시삭사 많이 썼거든요. 옥시삭사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도 폐에서 이걸 거르는 작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이물질이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되게 유명했던 제품이에요. 그때 당시에 보면 유럽에서 온 신개념 살균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좀 유럽에서 왔다 하면 되게 안전할 것 같고 좋은 성분 들어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이제 화면에서도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제품을 썼는데 이 제품이 인터넷상에서 좋다 좋다 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많이 썼던 제품이거든요. 세프라는 제품이. 근데 유독 독성 검사를 해봤더니 SK케미컬, 그러니까 60 그때 당시에 독성값이 9.41이고, 옥시 같은 경우는 2,500, 그 다음에 세퓨 같은 경우는 1,500. 그래서 좋다 해서 인터넷상에서 블로그나 이런 데서 유명해서 썼는데 독성값은 가장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 독성값이 일반적인 이제 화학 섬유에 160배나 되고 수면제를 160알 먹은 거랑 동일한 독성값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원료 수입 후에 이제 인터넷을 참고해서 저 제품을 제조를 했고 유럽 연합 인증 이런 것도 다 가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세퓨를 제조한 제조사 대표 딸도 이 제품을 쓰고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저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은 어디다 써야 되냐면 축산 분뇨 소독에 사용을 하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습기 살균제로 돼서 사람의 폐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폐 섬유증을 유발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과연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살균제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많이 살균제를 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살균제에 대한 90년도에는, 94년도에는 살균제에 대한 기준조차가 없었던 거죠. 없었고, 유해성이 통과되자마자 그때부터 판매가 800만 개나 판매가 됐고, 사용자가 1000명이 넘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살균제를 쓰기는 쓰는데, 이게 흡입했을 때 유해한지는 또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균만 잘 된다는 그 가정하에 그 제품을 쓰고 그 원료를 썼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환경부나 사업부나 보건복지부나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책임 전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이 죽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제 애경의 대표 구속하라 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옥시의 대표도 나가서 사과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자 유가족들 만나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피해를 본 거는 소비자들인 거죠. 그래서 저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들고 일어나고 뭐 사망자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전담팀은 2016년도 되어서나 전담팀이 구성이 되었고 이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막 검사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성분이 원인이 돼서 폐섬유증이 되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하니까 대형마트에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혹시 이제 저 성분을 인증해준 서울대 교수도 구속이 되고 이렇게 되긴 했거든요. 환경부 공무원도 이제 뭐 구속이 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구속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피해를 본 건 소비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피해도 정말 좀 안타까운 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신청했지만 1단계, 2단계에서 확실하게 이게 폐섬유화 그게 되었을 때만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300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걸 사용해서 지금 몸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폐 쪽에 관련된 게 아니면 피해자로 인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300명밖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게 ING 중이에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딱 폐질환만 인정이 됐던 거죠. 근데 우리가 저 안 좋은 성분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폐에만 안 좋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안 들던데 폐 말고 우리 장기가 다 연결되어 있고 호흡기 중에 뭐 코 쪽도 그렇고 우리 뭐 점막도 그렇고 이런 것들 다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인정을 받지를 못해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신조어가 생겼어요. 케미포미아라는. 이게 뭐냐면 화학 제품이 들어있는 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생겨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화학 제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제품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제 저 단어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카페인효 항균제라든지 물티슈, 샴푸, 린스, 바디 제품들 오늘도 많이 쓰셨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 속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화학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내가 좋은 성분인지 안 좋은 성분인지 기준을 알 수 없다라는 게 더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가열식 가습기에서는 이제 이게 조금 덜했대요. 왜냐하면 덜하고 초음파식 가습기 같은 경우는 입자를 엄청나게 많이 쪼개기 때문에 이게 호흡기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밖으로 배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가열식보다 초음파식이 훨씬 더 또 좋은 가습기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좋은 가습기를 쓰고 거기다 가습기 살균제까지 넣는다고 하면 정말 그래도 내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썼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지금 하나를 넣었는데 이걸 왜 넣었냐면 저희가 요즘에도 소독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 영상을 제가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방역 당국도 흡입 독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포대 소독제를 사람들이 흡입했을 때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살균 소독제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넣었냐면 저희 지금 코로나잖아요. 이게 작년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전부 소독하고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고 뭐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고 뭐 사망률이 높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렇게 소독을 하긴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저 소독이 안전한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방역을 어디서나 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영상이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으로서는 저렇게 분사를 하는 것보다는 뿌려서 닦는 게 좋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인건비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 분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영상을 찾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방역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 이제 분사하고 소독하는 저 소독제가 우리 인간의 이제 그 뭐지 그 장기나 이런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 그 대학교에 있는 교수진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자기도 이거를 밝혀내서 소독제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들이 안 좋으면은 이렇게 방역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얘기는 제가 이제 여기서 끝내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생필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필품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치약에서도 CMIT하고 MIT가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치약의 이제 명칭까지 지금 많이 보셨던 치약들이죠. 이런 치약을 아모레 퍼시픽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모레 퍼시픽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거를 들어있는지조차 이 문제 성분이 들어있는지조차도 몰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통 터지는 거는 소비자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씻어내는 용도로는 안전하다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입속이면 점막이 있잖아요. 점막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수십 년간 이 치약을 계속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흡수가 안 될까요? 흡수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환불 조치도 들어가고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수 대상 제품하고 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내가 이걸 썼는데 하고 이렇게 환불은 받았지만 그동안 쓴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방 세제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또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런 유해 성분들이 계속 그때 당시에 생필품을 다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들 검출이 되게 되었던 거죠. 이것도 영상 하나 보실게요. 네, 빠르고 간편한 욕실 청소 용품들 요즘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일부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환불이나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박소주 기자입니다. 세제가 들어있는 수세미로 간편하게 욕실 청소를 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3M의 크린스틴. 그런데 이 제품에는 발암물질 포름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2배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적게는 1.5배부터 많게는 36배까지. 환경부가 욕실 세정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 제품 28개를 적발했습니다. 유선 케미칼의 록스타 손오공 본드에는 유독물질인 톨루엔이 무려 36배나 넘게 들어있었고, 아예 사용이 금지된 독성물질이 검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성분이나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30여 개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전수조사와 달리 직접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을 수거해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전수조사에서는 빠진 18개 제품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실하기 전에 그 시험 검사 기간에 자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검사를 할 때 업체들이 그 정상적인 제품을 자가 검사를 받은 다음에 실제로 시장에 유통될 때는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들이 환경부는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를 진행 중이며 소비자들은 업체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여기서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환불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때까지 썼는데. 안 그러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쭉 보다가 생각이 난 게, 뭐 요즘에 마트 가면 이렇게 뒤로 이제 돌려서 이렇게 성분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성분을 보면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조차도 모르죠. 근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에 그거는 하나 만들어졌대요. 모든 그 성분을 표기하기는 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성분을 다 표기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대요. 예전에는 표기를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다 표기하기는 하나, 또 한 가지 또 이게 구멍이 뭐냐면 뭐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표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얼만큼 들어갔는지. 그래서 정말 답답할 노릇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영상 제가 이제 뭐 찾다가 보니까 이런 화학 성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성분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달라. 어떤 성분이 들어있으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빨리 검사를 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1인 시위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알면 조절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알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필품에서 오는 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먹는 거, 그다음 피부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런 경구독이든 경기도독이든 아니면 경피독이든 이렇게 해서 생필품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독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피부로 들어오는 거를 경피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피부로 들어오는 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피부는 씻어내고 하는데 뭐 독이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 팔이나 이런 데 피부 보면 전부 다 구멍이 다 있죠. 그쪽으로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일 쓰는 생필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안 좋은 성분이 내 몸으로 계속 들어온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경피독을 이제 보면 이게 팔꿈치 요 안쪽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안쪽을 1이라고 봤을 때 흡수되는 걸 1이라고 봤을 때 등은 16배고 머리는 3.5배, 겨드랑이는 3.6배거든요. 근데 성기로 들어오는 게 42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쓰는 바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성기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안 좋은 성분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생식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나중에는 이제 임신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서 이게 독이 빠져나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먹는 것도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하거든요. 해독을 해서 90%가 밖으로 빠져나가요. 먹어서는 10%만 남거든요. 근데 이제 경피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흡수되기만 하면 10%만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90%가 몸에 잔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매일 씻고 쓰고 하는 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저희가 피부로 닿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팝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호흡기로 들어오든 아니면 다른 이제 먹는 걸로 들어오든 아니면 피부로 들어오든 우리가 화학물질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배출되고 남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팝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팝스를 연구하시는 그 분이시거든요. 요분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덕희입니다. 자율성 유기오염 물질, 즉 팝스의 좋은 농도로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어떤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화학물질 중에서는 일단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잘 배출이 안 되는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화학물질은 일단 들어오면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팝스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몸에 축적된 팝스는 대사계와 면역계, 신경계, 호르몬계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만약에 몸에 잔류성 유기화물인 팝스가 있다고 하면 이게 지방에 축적되어서 대사계, 호르몬계, 신경계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독소 빼는 요즘에는 디톡스, 독소를 빼는 그래서 독소 빼면은 저희가 이제 살도 같이 빠지는 이유가 지방 조직에 그 팝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디톡스잖아요. 그래서 그 현대에 살면서 사실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공기로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노출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내 몸에 계속 잔류하고 있을 때 이거를 배출시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디톡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노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차단하고 살 수는 없어요. 자연인처럼. 뭐 자연인도 사실 차단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기로 가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학물질 자체를 우리가 아예 배제하고 안 쓸 수는 없는데 이 화학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쓰는 제품들이 어느 정도 보관을 해야 되고 보존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존을 시킬 수 있는 용량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는 게 문제가 된 거죠. CMIT나 MIT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닦아내는 용도로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가습기 살균제로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화학물질 자체가. 그리고 허용치를 너무 넘는 과한 용량을 쓴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식약청에서 왜 인증한 것들 있잖아요. 보존료로 써도 된다는 거. 일정 양이 있잖아요. 그 양만큼만 쓰면은 그게 인체에 무해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쓰면 되는데 진짜 보지도 듣지도 못한 화학 성분을 쓴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게 썼을 때 그때 당신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써서 문제가 생겨야지만 이게 안 좋은 거구나. 그때서야 뒤에 이제 뒷북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화학물질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문제를 또 일으키는지 전문가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불임은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더라고. 화학물질 공급이 이런 가속도를 낼 수 있었다. 인간의 몸이 환경과 반응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새로운 피해들이 나타날 수 있게 만든 것은 유일한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에게 나타나는 고환암 내풍물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도에 나타나고 있는 기형, 그 아이들이죠. 그런 빈도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진화나 환경의 적응 가지고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고 분명히 인류가 사용했었던 화학물질의 증가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이제 환경 호르몬과 같은 물질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그런 질병들이 철회해야 되겠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추론입니다. 만성적으로 노출된 물질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런 물질들 중에 정말 이 물질이 이 피해의 원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과성을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액션을 바로 취하기를 어려워하고 사회적인 합의 혹은 기업의 주동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실제로는 그 피해가 매우 큽니다. 이게 이제 눈에 팍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그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물질에 대한 만성적인 노출, 특히 이 지방소식 속에 축적이 돼 있다가 이제 끊임없이 우리 혈중으로 흘러나오는 이러한 물질이 우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많은 만성 질환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면은 분명히 태도가 달라지죠.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쓰고 있는 생필품이 어쩌면 이게 계속 축적됨으로 인해서 저런 질환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산업화가 되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런 화학물질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사실 그러니까 가족이 다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똑똑하게 제품을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나 아니면 우리 신랑이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게 사실 저희들이 거의 구매하는 생필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찾기가 너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 아메이에서는 사실 아메이 창업자분이 제품을 만드시는데 기업 철학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이나 그다음에 인간이나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 회사가 창립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지구에 대한 우리의 회사의 사명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보면 아메이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아메이가 1959년에 창립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일 처음 에로시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품, 그 에로시라는 제품을 뭐라고 했냐면 자연분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고 인산염이나 용해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어떤 성분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제를 만드는 이 회사가 우리 회사 제품은 대부분 자연분해성 제품이다. 우리는 소비자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을 고농축시킨다. 우리 제품의 용기는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용 후 태우면 재가 되어 버린다. 우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 또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재활용한다. 우리는 수송할 상품의 충격 방지용으로 채워넣는 엄청난 양의 스티로폴 대신에 콩으로 만든 자연분해 포장재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하다못해 버리는 용기까지도. 그러니까 사람이나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은 아예 그냥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환경 프로그램상을 1989년에 유엔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를 기업을 보거든요. 이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제품을 유통하고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 회사는 진짜 그 환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했을 때 주는 상이 환경 프로그램 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도 이제 1989년도에 받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대단한 게 1959년도에 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암에 있는 이 세제는 한 번도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가 삼아진 적이 없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에 쓰고 있는 이런 세제들 보시면 SA8도 있고 그다음에 에로시라는 제품도 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로시라는 제품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1959년도에 제일 먼저 나온 그 세제거든요. 근데 이 세제를 왜 만드시게 됐냐 하면 창립자가 두 분이시거든요. 창립자 두 분께서 원래 유년 시절은 미시건주 에이다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를 이제 다른 지역에 보내시다가 잠시 고향으로 오신 거죠. 근데 왔는데
어렸을 때 미시건주 에이다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왜 거품이 부글부글한 이 강물이나 그다음에 세제로 오염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되고 아 이게 진짜 세제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생필품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고 있구나 해서 그때 당시에 만드신 제품이 천연생분해 되는 에로시라는 제품을 만드셔서 이거를 그 지역에 이제 그 직접 이렇게 판매를 하셨던 제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메이가 또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도 다 드시죠? 그리고 이제 퍼스널 케어 제품, 치약이라든지 아니면 디시드랍스에서 과일, 야채 세정제 이런 세제, 주방용 세탁 세제나 우리 이제 퍼스널 케어 제품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이제 어떤 이제 기준으로 만드냐 하면 그러니까 아메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포뮬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이오캐스트 포뮬러인데 이게 뭐냐면 아메이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인증 마크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러니까 이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생분해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고농축이어야 되고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하는 그런 제품만 우리가 만들겠다 해서 만든 포뮬러거든요. 그래서 그 아메이 홈 제품은 민감한 피부 자극에 잔여물을 남기지 않습니다라고 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이프 초이스 인증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메이 홈은 세계적 권위적인 기관인 미국 환경보호청의 전문적인 기관을 충족하는 제품에만 부여하는 세이프 초이스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증 마크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이런 세제임에도 불구하고 특허가 다 들어있어요. 특허도 들어있고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1959년도부터 단 한 번도 제품의 성분에 대해서 문제가 삼아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특허 수가 지금 12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특허 개수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특허 출원 중인 것도 500개가 아니라 지금 더 많이 이제 하고 있고 엔지니어나 여기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고 연구소도 75개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단한데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같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다 있기는 한데 저희는 독성학 전문가도 있어요. 이게 진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에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싹 다 테스트를 해서 그게 완료가 되었을 때만 제품을 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도 10년 정도의 연구기간을 두고 제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메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아메에서 제품이 런칭이 되면 사실 진짜 믿고 쓸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도 다 읽었고 어떻게 해서 이 회사가 만들어졌고 어떤 그 기업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지를 다 알고 나니까 그리고 제품 하나 만드는데 10년씩 연구하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요?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제품이라면 진짜 믿고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홈 영상 하나 보실게요. 아메이 홈은 왜 친환경 제품일까요? 환경을 배려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주어 더 안전하고 쉬운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얼룩 없이 잘 닦이는 에로시 다목적 세정제는 10리터가 1리터로 농축되어 더 적은 포장재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디시드랍스 한 병이면 희석된 디시드랍스가 15병. 특허받은 제조 성분으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풍부한 거품과 세정력을 자랑합니다. 모티베이터 기술의 SAA 세탁세제는 12g 한 스푼만으로도 때와 얼룩을 쉽게 없애주고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아 피부에도 순하답니다. 3kg 하나로 250번이나 사용할 수 있으니 경제적이기까지. 친환경 바이오퀘스트 포뮬러 소잉크로 인쇄된 아메이홈은 100% 재활용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미환경보호국의 DLP 마크로 그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메이홈, 지속가능한 환경을 실천합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게 영상에 지금 다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슈가 되고 나면 알게 되죠. 알고 나면 두렵긴 한데 기준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 화학 성분이 정말 이게 몸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게 더 무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냥 차라리 진짜 이 제품을 어떤 진영으로 만드는 회사의 제품을 써야 되는지 차라리 그거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어차피 너무 많은 화학 성분을 내가 다 골라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조차는 내가 조금 알아보고 그러고 제품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또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잠깐 이제 공유 중지를 할게요. 오늘 도움이 조금 많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영상 보면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정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셨다시피 피해를 입는 거는 소비자들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고, 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그 성분 표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가습기 살균제 그거 할 당시에 기업들한테 전화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이 오는지 아세요? 이거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메이에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요 세제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게 몇 프로 들어있냐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여과 없이 싹 다 얘기를 해주세요. 몇 프로까지 들어있는지조차. 그것부터가 정말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들어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누가 그럼 책임을 지나요? 그래서 진짜 꼼꼼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자료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손소독제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소독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조금 내가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서 써야 되는지 저는 이제 손소독제도 좀 찝찝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도 손소독제 있잖아요. 근데 그 손소독제를 밖에서 계속 쓰게 되면 여기가 다 갈라진다고 해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 때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들이 손소독제를 매번 환자 한 명 치료할 때마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병상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쓰시고 나면 여기 다 갈라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독성이 강하겠습니까? 피부가 다 갈라질 정도인데. 그러면 진짜로 내가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진짜 제품을 선택한다 하면 진짜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날씨도 덥고 이렇긴 하지만 주제가 좀 무겁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선별할 수 있는 정도의 똑똑함은 더 가지고 있을 거라고 현명함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날씨 더운데 그 건강상에 조심하시고 그리고 활기찬 또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